안녕하세요. 저는 남편만 보면 괜히 가슴이 아리는 40대 아내입니다. 제 남편은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때론 바보처럼 느껴질 정도로요. 때론 그런 남편이 답답할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저에겐 좋은 남편, 또 아이들에겐 좋은 아빠인 남편을 많이 아끼고 사랑하며 살고 있죠. 그런 남편에겐 아픈 사연이 있었는데 그 사연 때문에 남편도 저도 마음고생을 많이 했었답니다. 계속 상처받고 있는 남편을 보며 저도 마음이 너무 아팠거든요. 하지만 결국 단호할 땐 단호할 줄도 알았던 남편으로 인해 지금은 평화를 찾고 잘 살고 있는데요. 그 긴 사연에 대해 지금부터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전 오빠 둘을 둔 평범한 집안의 막내딸이에요. 아빠는 회사를 다녔고 엄마는 학교 급식실 조리사로 오래 일하며 우리를 키워주셨죠. 그런 전 성인이 된 후 요식업에 몸을 담고 있다 나이 30에 2년간 연애했던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정말 착하고 자신의 가족을 사랑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남편에겐 특별한 가정사가 있었는데요. 고아였던 남편은 7살 때 시댁으로 입양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누나가 태어나고 난 뒤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둘째가 생기지 않아서 두 분 다 고민이셨대. 그래서 고민 끝에 누나보다 3살 어렸던 날 입양하신 거야. 아버지가 작게 공장을 운영해서 형편도 나쁘지 않았으니까 애 둘 정도는 충분히 키울 능력이 된다고 생각하신 거지. 서름 속에서 살던 남편은 그때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입양된 뒤 시부모님은 남편에게 정말 잘해주셨다고 합니다. 특히 시아버지가 남편을 그렇게 아껴주셨다고 해요. 남편은 자신을 받아준 시부모님을 은인으로 생각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냥 행복한 날만 있던 건 아니었대요. 시아버지가 남편에게 너무 많은 애정을 쏟자 시모가 점점 남편을 견제했다고 하더라고요. 누나가 아버지 사랑을 빼앗긴 것 같다며 날 많이 질투하고 속상해했거든. 어머니는 나한테 처음엔 잘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친딸한테 마음이 더 쓰이셨나 봐. 그 뒤론 점점 무조건 누나부터 챙기고 날 혼내기도 많이 혼내셨는데 그래도 난 어머니가 좋았어. 어쨌든 날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밥도 차려주시고 돌봐주시고 다 해주신 부모님이니까. 그래도 상처 많이 받았겠다. 어쩔 수 없이 나도 사람이니까 갈수록 누나랑 날 다르게 대하는 어머니한테 상처를 받긴 했지. 근데 어머니한테 서운할 때면 그래선 안 된다고 스스로를 많이 자책했어. 어머니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나도 없었을 건데 친자식인 누나랑 똑같은 대우를 받고 싶어 하는 건 내 욕심이라고 생각했거든. 자신이 원해서 한 입양이건만 시모는 점점 변심을 했다더군요. 그래도 남편은 자신을 자식으로 거둬준 시모에게 늘 감사하며 살았다고 했죠. 연애 시절 이런 남편의 가정사를 듣고 전 남편이 많이 안쓰러웠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 시모는 생각보다도 더 시누이만 챙기더라고요. 엄마가 오늘은 우리 은정이 좋아하는 간장게장 잔뜩 사왔지롱. 자, 먹자, 먹어. 뭐야? 반찬이 밑반찬이랑 게장이 다야? 대인 비린 거 잘 못 먹어서 게장 손도 못 대잖아. 애들 오랜만에 놀러 온 날인데 대희가 좋아하는 걸 차렸어야지. 아유, 대희 좋아하는 배추국도 차렸어. 왜 괜히 날 나쁜 엄마로 만들어? 아버지, 맞아요. 전 국만 있어도 밥 2그릇이 먹을 수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거 있으면 누나 좋아하는 것도 있어야 공평하죠. 어머니, 잘 먹을게요. 시누인 시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었는데요. 시몬 저와 남편이 놀러 가도 남편의 취향을 신경도 쓰지 않더라고요. 남편이 못 먹는 간장게장을 잔뜩 사놓고 남편에겐 배추국만 많이 먹으라는데 저까지 너무 상처가 되더라고요. 시아버지가 저녁은 남편을 위해 고기를 잔뜩 사오셨는데 시몬 그것도 굽는 족족 시누이 앞에만 놓아주곤 하더라고요.
또 시모는 같은 국이나 찌개를 퍼도 시누이와 남편 그릇을 구별하더라고요. 고기나 건더기가 많은 건 언제나 시누이 몫이었죠. 그럴 때마다 시아버지가 아무리 남편을 챙기고 시모에게 뭐라고 해도 시모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옳게. 원래 우리 집에선 제일 좋은 건 다 내 차지야. 그리고 난 대희보다 항상 우선이야. 난 장녀잖아. 우리 집안 분위기가 원래 그래. 시누인 남편에게 미안함이라곤 눈꽃만큼도 없는 사람이더군요. 자신이 장녀여서 그렇다는 말은 난 이 집 친딸이잖아라는 거만한 뜻이 분명 내포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깜짝 놀란 시아버지가 시누이를 나무라며 저와 남편에게 사과하던 모습과 남편의 축 처진 어깨가 그런 제 생각을 뒷받침해 주었죠. 그런 시누인 시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그게 한우 식당을 하고 있었는데요. 돈 욕심이 많았던 시누인 인건비를 아끼려 직원을 적게 쓰고 가족에게까지 장사를 하려고 하더군요. 한 번은 와서 팔아달라기에 남편과 놀러 갔었는데 저절로 도리질이 처지더라고요. 아줌마, 빨리빨리 좀 움직여요. 아줌마, 반찬 좀 적게 담으라고요. 그렇게 퍼주면 뭐가 남아요? 확 잘라버릴까 보다. 일손이 부족해서 정신없는 직원들에게 시누인 소리만 지르며 일을 돕지도 않더군요. 완전 갑질이었죠. 직원들이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게다가 시누인 우리가 먹은 것보다 10만 원 정도를 더 받아먹으려고까지 했습니다. 형님, 제가 미리 다 계산해 봤는데 돈 계산을 좀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아니, 원래 팔아주려고 왔으면 돈 10만 원 정도 얹어서 계산해주고 그러는 거야. 저희한테 서비스 음료 하나라도 더 주긴커녕 반찬도 안 주러 가셨으면서 10만 원이나 더 받으시겠다고요? 이거 완전 신고감인데요? 안 그래, 여보? 그런 태도가 기가 막혀 전 일부러 호호 웃으며 농담처럼 신고 이야기를 던졌습니다. 그제야 시누인 똥 씹은 표정이 되어 정해진 금액만 결제를 했죠. 그 뒤로 우린 시누인 식당엔 절대 식사를 하러 가지 않았어요. 그런 시누인 절대 손해보기 싫다며 남자 쪽과 기싸움을 하다 파혼까지 한번 당했다더라고요. 그렇게 욕심이 많았던 시누인 시부모님께 효도하는 일 따윈 관심도 없었습니다. 어버이날, 생신, 명절 같은 날 시부모님을 물심양면 챙긴 건 남편뿐이었죠. 시누인 자기 먹고 쓰기도 바쁘다며 그 흔한 속옷 한 장 선물하는 법이 없더라고요. 은정이 걔가 대희 네 반의 반이라도 닮았으면 얼마나 좋았겠니. 대희 넌 내 자랑이다. 늘 고맙구나. 그래도 시누이만 감싸고 돌던 시모와 달리 시아버진 시누이보다 남편을 더 아끼셨습니다. 늘 남편 편을 들며 시모와 언쟁을 벌이셨고 어떻게든 남편을 더 챙겨주려 노력하셨죠. 시아버진 저희가 결혼할 때도 1억 5천이란 거금을 보태주셨어요. 나중에 듣기로 시모와 시누이가 그걸 가지고 난리를 쳤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진 다 껐으면 알아서 사는 거지. 왜 애한테 그런 큰 돈을 도와주세요? 걔가 뭐 그걸 고마워나 할 것 같아요? 내가 너 식당 크게 차려준 건 생각도 안 나냐? 네가 결혼자금 땡겨서 도와달라고 했던 거 기억 안 나? 그땐 1억 5천보다 훨씬 더 들었어. 근데 넌 나한테 고맙다고 내복이라도 하나 사다 준 적 있냐? 여보, 솔직히 대희가 우리 친자식도 아닌데 무슨 지원을 그렇게 많이 해줘. 5천 준다고 해도 아까울 판에. 당신도 그러는 거 아니야. 당신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은정이 쟤보다 대희가 당신을 훨씬 챙기는 거 알아 몰라. 그런데도 아직도 친자식 아닌 자식 타령을 하고 있어? 대희 누가 뭐래도 우리 친자식이야. 남편은 결혼 전 시모와 시누이가 시아버지께 항의하던 대화를 우연히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제게 술에 취해 씁쓸한 듯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그때 남편의 억장이 얼마나 무너졌을까 싶어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애미야, 내가 너한테 많이 고마워하고 있는 거 알지? 우리 가엾고 착한 대희,
내가 없으면 네가 항상 지켜줘야 한다. 내가 많이 믿는다. 결혼 후 시모와 시누이 때문에 속상해하는 남편을 시아버지 많이 챙겨주셨어요. 그런 시아버진 제가 연년생 아들과 딸을 낳았을 땐 축하금을 쥐어주시기도 하고 저에게도 잘해주며 늘 남편을 부탁하셨죠. 저도 남편도 그런 시아버지만은 정말 좋아했답니다. 남편은 그런 시아버지만큼 제 친정 식구들도 아주 좋아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착하고 건실했던 남편을 많이 예뻐하셨거든요. 오빠들도 남편을 친동생처럼 아끼고 챙겨줬고요. 매제, 혹시 게임해? 나랑 형은 종종 게임에서 만나거든. 어? 저도 그 게임 해요, 형님. 그래? 역시 우리 셋은 잘 통한다니까. 우리 자주 못 만나도 목요일 저녁마다 게임에서 만나는 거 어때? 게임 말고도 남자끼리 자주 뭉치자고. 우린 형제나 다름없잖아. 시모와 시누이와 달리 자신을 진짜 가족으로 대해줬던 저희 부모님과 오빠들을 남편도 좋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랬기에 남편은 친정 식구들에게도 정말 잘했습니다. 물론 저도 시아버지께는 잘했어요. 하지만 도저히 시모와 시누이에겐 잘하고픈 마음이 들지 않더라고요. 처음에 전 아직 시댁이 어렵기도 하고 낯설기도 해 시댁의 분위기를 살피기만 했었는데요. 어느 정도 적응이 되자 저도 슬슬 앙금이 쌓이더군요. 저는 제 남편은 제가 지켜야겠다 싶어 시댁에 가면 점점 남편을 대놓고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뭘 그렇게 잔뜩 사왔니? 아, 오리로스랑 오리 주물럭 좀 하려고요. 아버님도 제 남편도 오리 좋아하잖아요. 뭐? 아, 우리 은정이 노린 입에도 안 되는 거 몰라? 아, 그래요? 그럼 형님은 다른 거 드시라고 하면 되죠, 뭐. 어차피 어머님이 오늘도 형님 좋아하는 걸로 많이 준비해 놓으셨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 제 남편이 좋아하는 거 차리면 되죠. 예, 이제 대이랑 네 국만 푸면 되는데 뭘 그렇게 고기를 산더미처럼 넣어. 남겼다가 나중에 우리 가족 또 먹을 거야. 이걸 남겨요? 얼마 되지도 않는데. 아, 저희 남편이 요즘 기가 많이 허해서요.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몸보신을 잘해줘야 돼요. 전 일부러 시누이가 못 먹는 재료를 사가 음식을 하기도 하고 말리는 시모의 말을 무시하며 남편의 국그릇에 건더기도 듬뿍 담았답니다. 시모는 완전히 표정이 굳었고 샘 많은 시누인 대놓고 남편과 자신의 국그릇을 바꾸려고까지 하더라고요. 하지만 전 시모가 그랬듯 대놓고 말하며 시누이의 행동을 막았어요. 형님, 제가 제 남편 생각해서 일부러 듬뿍 담은 거예요. 제 남편 거라고요. 죄송하지만 저한텐 제 남편이 최우선이라서요. 이해 부탁드려요. 우리 대이가 마누라를 아주 잘 만났구만. 우리 대이가 아주 든든하겠어. 시아버지는 너털웃음을 지으셨고 남편도 내심 좋았는지 발그레 얼굴을 붉히더군요. 그렇게 시모와 시누이와 대치하며 살던 중 시댁엔 큰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급격히 건강이 안 좋아졌던 시아버지께서 제가 결혼한 지 4년 뒤 반년의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시아버지가 투병하실 때도 나 몰라라 하던 시누이와 달리 남편은 시아버지를 지극정성으로 간호했었죠. 물론 저도 그런 남편을 도왔고요. 그리고 시아버지는 눈을 감기 한 달 전 변호사를 통해 남편과 시누이에게 재산을 똑같이 분배해 주었습니다. 공장이 갈수록 적자가 되어 공장을 정리한 지도 오래셨기에 시댁집과 시모께 돌아갈 재산을 빼고 시아버진 시누이와 남편에게 8천만 원씩을 증여해 주셨어요. 그런데 또 그걸 가지고 시누이와 시모가 병실에 누워 계시던 시아버지께 아주 난리를 치더라고요. 아빠, 아무리 데이젤이 예뻐했다고 해도 아니 어떻게 친자식인 저랑 돈을 똑같이 나눠주세요. 이건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뭐가 불공평해. 네가 그동안 결혼도 안 하고 내 집에 눌러붙어 산 생활비, 네 식당 차려줄 때 들어간 돈 다 합하면 오히려 대희한테 내가 덜 준 거야.
마음 같아선 다 대의만 주고 싶은 거. 그럼 너랑 네 엄마가 대일 너무 들들 볶을 것 같아. 내 나름대로 선심 쓴 거다. 내가 이렇게 누워있는 동안 네가 대이랑 애미처럼 날 간병하기로 했냐, 뭘 했냐. 맨날 와서 시간만 때우다 돌아가더니 아픈 애비한테 돈 때문에 이 난리를 쳐? 여보, 아무리 그래도 나도 이건 아닌 것 같아. 아니긴 뭐가 아니야. 당신 부끄러운 줄 알아. 당신한테 그렇게 잘하는 대이 그렇게 홀대하다간 나중에 피눈물을 흘려. 내가 이러니까 우리 대이만 두고 눈 감는 게 아주 불안해 죽겠어. 저와 남편이 뻔히 보고 있는데도 그러던 시모와 신우에게 시아버진 역정을 내셨어요. 남편은 속상했는지 눈물을 흘렸고요. 그리고 세상을 떠나기 전 시아버진 제 손을 잡고 남편을 부탁하셨습니다. 그래도 내 가족이라고. 난 네 시엠이랑 신우이도 챙기느라 대일 온전히 지켜주지 못했다. 참 부끄러운 일이야. 그러니 애미야, 넌 꼭 우리 대일을 잘 지켜다오. 마음이 착해도 너무 착해서 지 엄마랑 누나를 항상 참아주기만 하는 대이, 네가 꼭 잘 지켜줘라. 네, 꼭 그럴게요, 아버님. 그러니까 제 남편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전 그런 시아버지께 꼭 그러겠노라 약속드렸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 시아버진 조용히 눈을 감으셨어요. 그렇게 시아버지가 떠나신 후 신우인 시아버지가 물려주신 돈으로 주식을 시작했다더군요. 처음엔 재미를 많이 봤는지 그렇게 자랑을 하고 명품을 사들이더라고요. 역시 난 머리가 좋다니까. 난 주식으로 망했다는 사람들 이해가 안 가. 기본적으로 공부만 하면 쓱쓱 오르던데. 옳게도 새 직장 찾을 생각하지 말고 나처럼 주식이나 해보지 그래. 하긴 이것도 다 머리 되는 사람들이나 해서 돈 버는 거지 뭐.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그래도 자신을 키워준 어머니니 시모가 걱정된다는 남편의 말 때문에 우린 시댁을 자주 방문했습니다. 그때마다 신우의 뻐기는 모습을 봤던 거죠. 그런데 그건 그저 초심자의 행운이었는지 언제부턴가 신우인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년 반 정도 됐던 어느 날 신우인 우리에게 돈을 부탁하더라고요. 그렇게 신우이가 우리에게 머리 숙이는 모습을 우린 정말 처음 봤었네요. 대희야, 옳게 제발 나 좀 살려줘. 나 1억만 좀 빌려줘. 어? 뭐? 1억? 아버지가 주신 돈은 다 어쩌고? 그거 나 주식으로 다 날렸어. 게다가 그걸 만회해보려고 대출까지 받아서 다시 주식을 했는데 그것도 다 잃었어. 나 당장 그 대출 못 갚으면 식당도 날려먹어야 할 판이야. 나 아버지가 차려주신 그 식당이라도 꼭 지키고 싶어. 시모 또한 옆에서 신우를 한 번만 도와달라고 부탁하더라고요. 솔직히 전 그동안 신우이가 한 짓도 있고 다시는 주식에 손도 안 댈 거라는 신우의 말에 대한 믿음도 없었기에 빌려주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시아버지께 물려받은 유산을 보태 신우이를 도와주고 싶어 하더라고요. 내가 쭉 고아원에서 자랐으면 아버지께 결혼 자금도 유산도 아무것도 받을 수 없었을 거잖아. 그러니까 원래 내 것이 아니었을 그 돈. 아버지 친자식이 누나도 없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어. 누나가 꼭 갚는다잖아. 어? 나 때문에 당신이 답답할 거 아는데 누나 눈물을 보면 하늘에서 아버지가 얼마나 속상해 하실까 싶어서 내 마음이 너무 무거워. 남편은 신우이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에게 그렇게 잘해줬던 시아버지 생각에 신우이를 외면하지 못했던 겁니다. 전 신우이를 믿지 못했지만 시아버지께 받은 도움은 남편의 돈 아니겠습니까? 저는 남편의 눈빛을 외면하지 못하고 결국 남편의 뜻을 들어주었어요. 대신 차용증은 꼭 받아두었죠. 그렇게 신우인 3년 안에 그 돈을 갚기로 하고 우리에게 돈을 빌려갔습니다. 그런데 3년은커녕 2년도 되지 않아 일이 터지더군요. 우선 신우인 다달이 주기로 약속한 이자조차 한 번도 우리에게 갚지 못했거든요. 가게 장사가 안 돼도 너무 안 된다는 이유로요.
그래서 직접 며칠 찾아가 봤더니 정말 가겐 갈수록 파리만 날리고 있더라고요. 전에도 잘 된 건 아니지만 이 정도로 손님이 없진 않았던 것 같은데 대체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몰라. 다 짜증난 인간들 때문이지 뭐. 그래서 구체적인 이유를 캐물었더니 기가 막히더군요. 신우의 식당은 이미 지역 커뮤니티와 맘카페에서 악소문 투성이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위생 불량, 반찬 재사용, 직원에게 갑질했다는 글이 손님들의 입을 통해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결국 지자체에서도 여러 차례 신고를 받아 단속과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큰 돈을 들여 차린 가게를 신우인 자기 손으로 망쳐놓은 뒤 그저 남 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전 그런 신우에게 그럼 대체 어떻게 우리 돈을 갚으려 했던 건지 물었습니다. 들어보니 가게가 기울기 시작한 시점이 돈을 빌리기 전인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돌아온 대답은 정말 황당하기 그지없었죠. 그게 실은 대출까지 받았다는 거 거짓말이었어. 네? 그럼 돈은 왜 빌렸어요? 주식으로 이룬 돈 다시 주식으로 복구해보려고. 근데 그렇게 말하면 안 빌려줄 것 같아서 그냥 거짓말했던 거야. 나 진짜 그 돈 갚으려고 했거든? 근데 미안한데 나 두 사람이 빌려준 돈 이미 다 날려버렸어. 어차피 곧 들킬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말하는 거야. 속이 좀 시원하다. 남편도 저도 정말 뒤로 넘어가는 줄 알았네요. 그러니까 신우인 처음부터 가게를 살리고 싶어 갚을 대출금을 빌렸던 게 아니라 그냥 주식 욕심에 우리에게 거짓말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 빌려간 돈은 돈대로 날리고 가게마저 망해가고 있던 거죠. 너무 당당한 그 태도에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그 착한 남편도 이건 아니다 싶어 언성을 높였어요. 난 그래도 누나를 생각해서 망설임 없이 빌려준 건데 누나 뭐가 그렇게 당당해? 나 혼자만의 일도 아니고 그 돈 우리 집사람 돈이기도 해. 우린 부부니까. 나 때문에 우리 집사람까지 호구되게 만들 순 없어. 누나 당장 그 돈 갚아. 돈 없다니까. 배째. 가게도 이 모양인데 내가 그 돈을 무슨 수로 갚아. 그냥 분수에 안 맞게 받은 아빠 유산 도로 나한테 돌려줬다고 생각해. 그럼 되잖아. 그걸 말이라고 해요, 형님? 그게 왜 분수에 안 맞는 돈이에요? 제 남편이 자식으로서 아버님께 효도해서 받은 정당한 유산인데 적어도 형님보단 제 남편이 훨씬 아버님을 위했다고요. 제 남편은 그래도 가족이라고 형님을 도와줬던 건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 그때 차용증 쓴 거 알죠? 어떻게든 돈 마련해서 안 내놓으면 우리 소송이라도 걸 거예요. 뻔뻔한 신우에게 저도 열이 받아 소송이라도 걸 거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신우의 표정이 굳더군요. 그리고 잠시 눈을 도르륵 굴리더니 다른 제안을 하더라고요. 소송 걸어도 난 진짜 돈이 없다니까. 나한테 남은 건 이 망해가는 가게뿐이야. 정 돈 받고 싶으면 뭐 이 가게라도 인수하던가. 이 가게 통째로 넘기는 대신 우리 채무는 정리하는 걸로. 어때? 나한텐 이게 최선이야. 신우인 망해가던 그 가게와 빚을 맞바꾸자고 한 겁니다. 사실상 헐값 인술해라 이거였으니 정말 기가 차더라고요. 실은 당시 안 그래도 저와 남편은 함께 식당을 해보기 위해 이곳저곳 매물을 보러 다니고 있었어요. 당시 전 아이들을 돌보느라 주부로 지내고 있었고 외벌이를 하던 남편은 새로 부임한 부장의 무시와 과한 업무로 인해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저와 저희 아들, 딸을 위해 꾸역꾸역 버티고 있었던 건데 어찌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원형 탈모가 생기고 살도 6kg나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전 차라리 남편에게 직장을 그만두고 그동안 모았던 돈과 남편의 퇴직금을 더해 식당을 차려보자고 말했었어요. 당시 저희 애들도 어느 정도 컸었기에 저도 다시 일을 구하려고 했던 때였거든요. 게다가 그 이야기를 들은 친정엄마도 함께 돈을 보태 같이 식당을 차려보자고 하셨고요. 엄만 급식 조리실에서 오래 일하신 베테랑이었고 저 또한 요식업에 몸을 담았었으니
그렇게 우린 식당을 차릴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결국 저와 남편은 긴 상의라고 엄마에게도 의견을 구한 끝에 신우의 식당을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최소한 신우의 식당은 망해가긴 했어도 입지만큼은 나쁘지 않았거든요. 저희가 살고 있던 경기도 한 시내 중심지에 있어 유동인구가 많았고 무엇보다 권리금과 중개비를 따로 낼 필요가 없다는 게 장점이었죠. 네 신우이 어차피 가진 돈도 없다며. 그럼 소송 걸어봤자 돈 없다고 버티면 못 받아. 게다가 주위에서 이런 현실적인 조언도 해주었기에 차라리 소송 전으로 가기보단 가게를 직접 살려보자는 쪽을 택했던 거예요. 채무자 장은정은 채권자 장대희에게 식당의 영업권 및 시설 일체 양도함으로써 채무 1억 원을 전액 변제한 것으로 한다. 우린 그렇게 대물 변제 계약서를 작성하고 식당을 인수했습니다. 식당 내 후드와 냉장고 등 시설 인수비, 또 입주로 인한 권리금 등을 모두 빌려준 돈과 퉁치기로 한 거죠. 당장을 생각하면 어느 정도 손해긴 했지만 전 반드시 그 식당을 살려보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신우인 싱글벙글하며 나중에 딴소리하기 없기? 라는 말과 함께 각서까지 내밀더라고요. 우리도 나중에 신우이가 딴소리 못하겠다 싶어 그 각서에 신우이의 도장을 받아두었죠. 그 뒤 남편은 회사를 그만두었고 우린 엄마와 셋이 미리 의논했던 한정식 가게를 차리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한정식에 굴빈 빠지면 안 되는 것 같아. 너무 맛있다. 그지? 그러게 엄마. 녹차물에도 꼭 말아 먹어야 돼요. 우린 인테리어를 하기에 앞서 정말 전국 각지의 맛집을 다 돌아다녔습니다. 한정식집뿐만 아니라 백반집, 지역 특산물 전문 식당, 퓨전 음식점까지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할 것 없이 다 돌아다니며 음식을 맛보고 레시피를 연구해 메뉴를 결정했죠. 이후 남편이 매장 컨셉과 인테리어에 신중을 기하는 동안 엄마 전 레시피를 개발하고 음식과 코스를 결정했습니다. 말이 신우의 식당 인수였지 그냥 간판과 메뉴부터 시작해 인테리어까지 싹 바꿨던 거예요. 그것만 해도 돈이 정말 엄청나게 들더라고요. 그렇게 드디어 가게를 오픈한 뒤 우린 마케팅과 홍보에도 열과성을 쏟았습니다. 또 아무래도 매장이 크고 음식 가짓수도 많은 데다 고급 서비스를 목표로 했기에 홀 직원도 채용해야 했는데요. 우린 절대 직원들을 소홀히 대하지 않았어요. 아직 적자뿐이었지만 월급도 최소한 부족하진 않게 챙겨드렸고 직원 식사 휴게에도 신경을 썼죠. 그러다 보니 홀 직원분들도 주방 이모님들도 정말 자기 가게처럼 열심히 일해주시더군요. 그렇게 공을 들였기에 저희 식당은 차린 지 2년쯤 뒤부터 입소문을 타고 대박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대성공이라고까지야 못하겠지만 그래도 평일이고 주말이고 할 것 없이 손님이 많았고 예약 손님이 아닌 일반 손님은 자리가 없어 받기도 힘들었죠. 그렇게 가게를 차린 지 3년쯤 지나니 우린 투자한 원금도 다 회수하고 완전한 흑자를 보기 시작했어요. 신우에게 빌려줬다 못 받은 현실적 손해도 이미 메꿔진 지가 한참이었고요. 그쯤 저희 엄만 이만하면 자신이 도울 만큼 도운 것 같다며 식당에서 손을 떼셨어요. 엄마, 진짜 너무 감사했어요. 이렇게 도와주신 은혜 저희가 앞으로 두고두고 갚을게요. 감사는 무슨, 투자금 회수도 톡톡히 했고 내 몫의 이익도 다 챙겨서 나가는데 뭘. 쉬실 나이인 엄마가 우릴 돕기 위해 노력해 주신 걸 잘 알았기에 남편도 저도 많이 감사했습니다. 남편이 이게 다 장모님 덕이라며 친정 식구들과 엄마에게 더 잘하려고 노력했죠. 또한 남편은 성공한 뒤 시모도 친정 식구들만큼 잘 챙기더라고요. 아무리 시모가 시누이 편이라고 해도 걷어주신 은혜를 배은망덕으로 갚으면 안 된다면서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성공하니 시누이는 아주 배가 아파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야, 장대희, 너 그렇게 떵떵거리고 사는 거 다 내가 가게 넘겨준 덕분인 거 알지? 옳게 나한테 잘해. 이건 다 저희가 노력해서 잘 된 거거든요. 안 그럼
왜 똑같은 자리에서 식당 하는데 형님은 망하고 우린 잘 됐겠어요? 시댁에 갈 때마다 신우인 다 자기 덕분인 줄 알라며 자신에게도 용돈을 달라고 하고 시샘을 감추지도 않았습니다. 전 기가 막혀서 받아쳤고 남편은 할 말이 없다는 듯 아예 대꾸도 하지 않더라고요. 당시 신우인 식당 말곤 경력이 없으니 직장 취업도 잘 되지 않아 식당 종업원으로 잠시 취직했었거든요. 하지만 사장 노릇만 하던 사람이 일개 직원으로 있으려니 성질이 얼마나 났겠습니까? 2번 정도 취직했던 신우인 다 얼마 못 가 그만두고 쭉 백수로 지내고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시모에게 남긴 돈을 야금야금 뜯어먹으며 살고 있었던 거죠. 그랬기에 신우인 더더욱 배 아파했던 거예요. 그러면 꼭 시모는 옆에서 신우이 편을 들더라고요. 아이 어쨌든 은정이가 너희한테 성공의 발판을 만들어준 거지. 어찌 보면 너희가 나한테 이렇게 선물 주고 용돈 주고 하는 것도 다 우리 은정이 덕 아니니. 어머님, 그게 왜 형님 덕이에요. 제 남편이 착해서 그런 거죠. 솔직히 전 어머님한테 서운한 게 너무 많은데요. 제 남편이 그래도 자기를 걷어주신 어머니께 그러면 안 된다고 해서 저도 양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듣다 보니까 정말 너무하신 것 같아서 오늘은 저도 할 말 좀 해야겠네요. 남편 생각에 참는 것도 한두 번이지 한 번은 너무 화가 나 시모에게 저렇게 쏘아붙여버렸어요. 남편은 그런 제게 정말 많이 미안해했죠. 그렇게 자신이 아무리 잘해도 자신과 저에게 좋은 소리 하나 없던 시모와 신우를 보며 남편은 뭔가 점점 생각이 많아지는 듯 하더라고요. 그러다 시모의 생신기념으로 외식을 한 날 일이 터져버리고 말았답니다. 그날 식사를 하던 중 시모가 아주 어이없는 말을 하더라고요. 대희 너 이제 그만 네 누나한테 그 식당 돌려주거라. 네? 그게 무슨 뜬금포 잡는 소리세요? 엄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원래 그 식당 주인은 네 누나잖니. 너랑 애미 식당 그만두고 다른 일해도 충분히 취직할 수 있지만 네 누난 평생 직장생활 해본 적이 없어서 다른 데 취직하기 힘들어 얘. 넌 계속 백수로 놀고 있는 네 누나가 불쌍하지도 않어? 그리고 따지고 보면 거긴 네 아버지가 네 누나한테 얻어준 가게니까 네 아버지를 위한다면 네 누나한테 돌려주는 게 맞지. 엄마 말이 맞아. 생각해보니까 내가 전에 너무 손해보면서 거길 넘겨준 것 같아. 나 권리금도 안 받았잖아. 만약 그 가게 주기 싫으면 나한테 그때 안 준 권리금 대신 한 1억이라도 주던가. 시몬 우리에게 대뜸 그 식당을 내놓으라고 했던 겁니다. 이미 둘이 입을 맞춘 건지 신우이도 득달같이 달려들어 식당이나 돈을 달라고 요구하더라고요. 기가 막혀서 잠시 말까지 잃은 우리에게 시몬은 아예 쐐길 박았죠. 만약 네 누나한테 식당 안 돌려주거나 1억이라도 안 주면 평생 넌 이 엄마 못 볼 생각해라. 어머니, 저희 식당은 따지고 보면 메뉴 개발은 장모님이랑 집사람이 다 해서 사실상 집사람 지분이 더 많아요. 제가 이러쿵저러쿵 할 일이 아니라고요. 제발 이런 말도 안 되는 억지 부리지 마세요. 이게 무슨 억지야? 그래? 그럼 애미 네가 선택해라. 가게를 돌려주던가 우리 은정이한테 1억이라도 주던가. 그것도 싫으면 이혼해. 너 알지? 우리 대인은 착해서 이 엄마가 하라고 하면 싫어도 결국 엄마 말 들으래인 거. 너 우리 대인 엄청 좋아하잖아. 그럼 내 말 들어야겠니? 어찌하겠니? 시몬은 제게 이혼 이야기까지 들먹이며 제대로 진상을 부린 겁니다. 신우인 옆에서 의기양양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남편을 많이 좋아하던 저도 가족에게 의리를 지키고 싶어하던 남편도 모두 호구로 봤던 거예요. 전 그런 그들의 착각을 깨부숴 주었어요. 네, 저 제 남편 많이 좋아하죠. 제가 본 사람 중에 누구보다도 착하고 도리도 잘 지키는 사람이니까요. 근데 만약 제 남편이 누가 진짜 자기를 위하는지도 모르고 이간일로 저랑 이혼한다고 할 사람이면 저도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선택해. 난지 당신 가족인지. 난 당신 누나한테 돈도 가게도 절대 못 주니까. 제가 그렇게 말했던 건
당연히 남편을 믿어서였어요. 설사 만약 그때까지 남편이 자기 가족을 외면하지 못하면 저도 정말 이혼할 각오까지 했었죠. 하지만 역시나 남편은 절 선택하더라고요. 남편은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얼굴까지 불그락 푸르락해지더군요. 그리곤 시모 옆에 놓여있던 용돈 봉투를 휙 가져오더라고요. 그 봉투엔 남편이 시모 생신을 기념해 담아들인 100만 원이 들어있었거든요. 남편은 당황한 시모에게 화를 내더라고요. 그건 왜 가져가? 제가 어머니 부모님으로서 존중하는 만큼 어머니 절 요만큼도 자식으로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서요. 전 그런 어머니께 이젠 생신에도 그 어떤 날에도 아무것도 드리고 싶지 않아요. 뭐? 어머니, 전요. 지금껏 입양해주고 키워주신 은혜도 모르는 불효자가 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어머니가 아무리 저랑 눈알 차별하셔도 서운해하지 말자. 나는 괜찮다. 이렇게 위로하면서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엔 본가에 가는 게 더 서러워졌지만 그래도 아버지를 대신해서 어머니랑 누나를 돌봐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를 위해서요. 근데 저 이제 더는 안 하겠습니다. 어머니께 전 만만한 호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알았으니까요. 뭐가 어쩌고 어째? 이 키워주는 애도 모르는 놈 같으니라고. 거봐 엄마. 내가 검은 머리 짐승 거두는 거 아니라고 그랬지? 시모는 처음 보는 남편의 모습에 크게 당황하며 분노하더라고요. 신우인 불난 집에 부채질하며 입을 떡 벌렸죠. 전 그런 신우에게 반격했습니다. 그게 형님 입에서 나올 말은 아니죠. 그럼 형님은 키워주신 은혜 그렇게 잘 갚는 효녀라서 아버님이 남겨주신 유산 주식으로 홀라당 말아먹고 어머님한테 지금 빌붙어서 살고 있어요? 그 나이에? 뭐라고? 지금 말 다 했어, 옳게? 아니요, 다 못했는데요. 제 남편은요, 친부모님이 아닌 어머님 아버님께 평생 효도하고 싶다면서 최선을 다했어요. 아버님 편찮으실 때 형님하고 비교도 안 되는 정성으로 간병한 것도 이 사람이고 때 되면 용돈에 선물에 자식 노릇 다 한 것도 제 남편이라고요. 형님이 돈 아낀다면서 어머님 아버님 생신 때 미역국 한 번도 안 끓였던 거에 비하면 제 남편은 나라에서 효잡이라도 세워줘야 할 정도라고요. 예. 그럼 처음부터 우리 자식이었던 우리 은정이랑 생판남이었던 대희랑 같니? 고알 주워다 키워준 만큼 대희가 더 잘하는 게 맞는 거지. 어디서 감히 네 형님을 가르치려고 들어? 그런 제게 시모는 또 신우의 편을 들며 역정을 내더라고요. 그런 시모의 말에 저는 남편이 더욱 불쌍해졌습니다. 그래서 더 눈을 부릅뜨며 시모에게도 소리를 질렀어요. 네, 제 남편이 아버님께 잘해야 했던 건 100번 1000번 맞죠. 근데 어머님께는 아무리 생각해도 더 잘해드릴 필요가 없는 것 같네요. 수십 년을 부모 자식 사이로 살았으면서도 그동안 제 남편 약한 마음 이용해서 효도란 효도는 다 받았으면서도 아직까지도 그렇게 제 남편을 고아라고 말씀하시는 어머님은 제 남편 효도받을 자격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이랑 똑같이 양심도 염치도 없는 형님 효도만 실컷 받으며 사세요. 전 앞으로는 2번 다시 시댁 식구들을 안 보고 살 생각으로 소리쳤어요. 그리고 남편 또한 그런 저처럼 시모에게 절연 선언을 하더군요. 어머니께는 평생 감사한 마음은 잊지 않고 살겠지만 전 절 믿고 인생을 맡겨준 집사람까지 힘들게 만들 순 없어요. 저랑 집사람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그렇게 갈라놓으시려고 한다면 그냥 제가 어머니를 놓을게요. 저도 그동안 할 만큼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머님 그렇게 아끼던 누나만 평생 끌어안고 사세요. 전요, 절 소중히 아껴주는 진짜 가족만 챙기면서 살 겁니다. 야, 니들 계산을 하고 가야지. 야! 그렇게 속 시원히 소리친 우린 계산조차 하지 않고 나와버렸어요. 계산하고 나가라는 신우의 말을 무시하면서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남편은 하염없이 흐느끼더군요. 아버지 죄송해요. 근데 저 더는 못하겠어요. 그런 남편이 가요. 운전을 하던 저도
자꾸만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그 뒤 남편은 정말 시모와 신우를 딱 잘라내더라고요. 착했던 사람이 한번 돌아서면 정말 무섭다더니 그게 남편 같은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더라고요. 우린 시모와 신우이가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고 바짝 약이 오른 시모와 신우인 아이 식당까지 쫓아 난리를 쳤습니다. 야, 네가 감히 키워주는 애 무시하고 뭐가 어쩌고 어째? 이 배은망덕한 놈아. 나 아니었으면 넌 지금 그런 식으로 살지도 못했어. 아휴, 여보, 하늘에서 보고 있어요? 저놈이 글쎄 당신 유서만 홀라당 빼먹곤 친자식도 아닌 자기를 키워준 나더러 영 끊고 살잡니다. 야, 장대희, 너 여기 내 덕에 인수해서 대박난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나한테 안 넘길 거면 돈이라도 달라고 빨리. 옳게. 빨리 내 목 안 주면 나 진짜 가만 안 있을 거야. 우린 그들의 행포에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망설임 없이 바로 경찰을 부르더라고요. 그 낯선 모습을 본 시모와 신우인 당황했는지 바로 말을 멈췄습니다. 우린 그럼 그들에게 일침을 가했고요. 어머니랑 다르게 아버진 절 친자식으로 키워주셨어요. 전 그런 아버지께 평생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 겁니다. 평생 감사하며 살아도 그 은혜를 다 갚지 못할 테니까요. 그런데 어머니께는 이 정도면 제가 받은 은혜 많이 갚은 것 같네요. 그래도 갚지 못한 은혜는 평생 절 누나랑 다르게 대하며 제게 상처 주셨던 일, 그 일들에 대한 원망으로 퉁친다고 생각해 주세요. 배은망덕한 머리 검은 짐승이라 죄송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뭐라고 하셔도 이제 전 어머니 안 챙길 거예요. 어머님, 제가 본 제 남편은요, 누구보다 성실하고 책임감 넘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그 집에 입양되지 않았어도 분명 어디서든 잘 살았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더는 어머님 아니었으면 제 남편 인생이 엉망이었을 거라는 가스라이팅 좀 그만해 주세요. 제 남편은 누가 보든 정말 어머니께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형님, 우린 여기가 아니었어도 어디서든 이만큼 성공했을 거라고요. 이 식당에 들어와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열심히 노력해서 거둔 성공이니까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지. 그건 그렇다 쳐도 형님 몫은 여기에 단 한 푼도 없어요. 우린 오히려 손해보면서 형님한테 이 식당 인수했는데 그런 걸 투자에 성공했다고 하는 거예요. 당장은 손해여도 전망을 보고 투자하는 거, 그게 기본이잖아요. 그 어떤 한심한 사람이 자기가 헐값에 넘긴 건물에 대한 투자 수익을 나눠달라고 떼를 써요. 그렇게 투자의 기본도 모르니까 형님이 주식도 다 날리고 이 좋은 위치에 있던 식당도 망하게 만든 거예요. 아무리 두 사람 찾아서 난리쳐도 우리한테 얻어갈 건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더 큰 손해보기 전에 이젠 두 번 다시 여기 찾아오지 마세요. 그렇게 우린 그들에게 확실한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곧 경찰까지 도착하자 정말 남편의 마음이 확실히 돌아섰다는 걸 깨달았는지 시모는 망연자실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신우인 끝까지 길길이 날뛰었지만 결국 두 사람은 경찰에 의해 쫓겨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다행히 그 뒤론 가게에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그 뒤 남편과 전 저희 친정 식구들만 챙기며 가게를 잘 운영해 나갔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힘들어했지만 오히려 나중엔 속이 시원하다고 하더군요. 어머니랑 누나 때문에 항상 당신한테 미안했는데 오히려 이렇게 끊어내니까 가슴이 후련해. 아버지께 너무 죄송했는데 그래도 아버지도 날 응원해 주실 거라고 믿어. 아버지 무엇보다 내가 행복해지길 가장 바라셨을 테니까. 한편 얼마 전에 길었던 연휴에 가게 문을 닫고 퇴근한 우린 식당 앞을 서성대던 시모를 발견했습니다. 거의 1년 만에 뵌 얼굴이라 우리 둘 다 깜짝 놀랐었죠. 시모 눈치를 보며 인사하더라고요. 연휴인데도 장사를 했나 보구나. 네, 오히려 이런 데가 더 대목이라서요. 추석 당일에만 쉬었어요. 근데 어쩐 일이세요? 그게 그냥 내가 너무 쓸쓸하고 처지가 서러워서 그래서 왔다. 시몬 우리에게 인사를 건넨 뒤 갑자기 눈물을 터뜨리시더군요.
당황해서 우린 우선 시모의 말을 들어봤는데 뭐 별 큰일이 난 것도 아니었더라고요. 남들은 연휴라고 자식들 다 찾아 떠들썩하게 음식도 하고 용돈도 받고 했다는데 난 혼자 처량하게 집에 있었다. 은정이 고고서 나한테 용돈 타가지고 혼자 호캉스라는 걸 가버리더라. 같이 가자고 해도 나랑 같이 가면 기분이 안 산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나 혼자 쓸쓸하게 동그랑땡 정도만 부쳐 먹고 제사도 안 지냈어. 너희도 없는데 혼자 힘들게 음식 다 하고 제사 준비하기도 힘들어서. 에휴, 내가 이 나이에 어쩌다 이런 서러운 팔자가 됐는지. 그러니까 시모는 늘 용돈을 챙겨주고 함께 모여 음식을 하고 제사를 지내던 저와 남편이 없으니 허전하고 쓸쓸했던 겁니다. 시모는 올해 설날에도 생일에도 시모를 신경도 안 쓰던 시누이 때문에 아주 쓸쓸하고 외로운 시간을 보내야 했다고 하더라고요. 시모는 고작 1년 만에 아주 많은 후회를 했다며 흐느꼈습니다. 엄마 이 정도면 벌 받을 만큼 받았지 않니?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그만 화 풀어주면 안 될까? 이대로 가다가 네 아버지가 남긴 재산도 다 네 누나한테 다 뜯기고 부모 대접은 받지도 못하면서 늙어 죽게 생겼다. 죄송하지만 싫어요, 어머니. 들어보니까 어머닌 제가 그리워서가 아니라 어머니 모시고 챙겨줄 사람이 필요해서 후회하셨다는 거네요. 자기밖에 모르는 누나보다 제가 훨씬 만만하고 쓸모 있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으신 거죠. 결국 어머닌 제가 예전처럼 착해 빠진 호구가 돼서 어머니도 누나도 평생 챙기면서 살았으면 하고 바라시는 것 같은데 죄송하지만 전 이제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 저희 집사람이랑 애들 그리고 절 진짜 가족으로 생각해주는 처가 식구 챙기기에도 바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 돌아가 주세요. 어떻게 이 엄마한테 그렇게 냉정할 수가 있니? 응? 혜미야, 너도 애들 키우다 보면 항상 큰애랑 둘째가 똑같이 예쁜 건 아니지 않니? 하물며 내 배 아파 낳은 애랑 아닌 애랑 어떻게 똑같이 대할 수가 있었겠어? 입양 전엔 그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막상 입양해보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겠더라고. 같은 여자로서 넌 내 마음 이해해 줄 수 있지 않겠어? 그동안 마음이 많이 단단해진 남편은 시모에게 딱 잘라 선을 긋더라고요. 그러자 시모는 다급했는지 저에게 매달리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전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그런 시모에게 단호한 의사를 보였죠. 아니요. 전 오히려 엄마라서 어머님을 더 이해 못하겠어요. 아이에게 엄마란 존재가, 부모란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애들을 낳아보니까 뼈저리게 느끼겠더라고요. 누가 어머님한테 아이를 입양하라고 강요한 것도 아닌데 어머님 스스로의 뜻에 따라 입양한 제 남편 가슴에 그렇게 숱한 상처를 남기셨어야 했나요? 전 엄마로서도 아내로서도 어머님을 이해할 수가 없고 용서되지도 않습니다. 제 남편이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알면 알수록 더욱 더요. 그러니까 다시 뵙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애정은 친딸이 형님에게만 주고 효도는 제 남편에게만 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 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후회로 가득 찬 시모를 뒤로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모에게 모진 말을 한 일로 또 남편이 많이 괴로워하진 않을까 걱정했는데 다행히 남편은 덤덤하더라고요. 남편은 그날 밤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가 아니어도 내 옆엔 당신도 애들도 있고 처가 식구들도 있어. 그렇게 날 사랑하고 믿어주는 가족들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더 단단해질 수 있었던 거야. 난 날 사랑해주는 가족들에게 상처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더 행복해지려고 노력할 거야. 그게 모두에게 보답하는 방법이고 또 우리 애들을 행복한 어른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길이니까. 남편의 말처럼 남편이 시댁과 연을 끊은 뒤 친정 식구들은 남편을 더더욱 아껴주고 있습니다. 다들 착한 남편이 받았을 상처를 걱정해 준 거죠. 남편은 그런 친정 식구들에게 전보다 훨씬 잘하며 살고 있어요. 특히 우리 식당이 잘 된 건 모두 저희 엄마 덕분이라며 하도 용돈이나 선물 공세를 하던 탓에 엄만 혀를 내두르기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사이 착한 심성은 못 말린다며 결국 웃음을 터뜨리시곤 해요.
그렇게 남편을 아껴주는 친정 식구들과 함께 저 또한 앞으로 남편의 상처를 어루만져주며 행복하게 잘 살아보려고요. 우리가 과연 시모와 신우를 평생 보지 않고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어떤 경우에도 전 착한 남편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란 쓸모와 이익, 애정과 신뢰 등 무언가 긍정적인 걸 끊임없이 주고받아야 이어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한쪽의 애정이 깊더라도 돌아오는 것이 상처와 매정한 뿐이면 언젠가 끊어질 수밖에 없겠죠. 제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관계처럼요. 왜냐하면 불행해지기 위해 인생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신우이가 지금은 시모에게 빌부터 잘 사고 있더라도 언젠가 시모처럼 그 차가운 관계 법칙을 깨닫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시모에게 빌붙을 줄만 알지 돌려줄 줄은 모르는 신우이 또한 언젠간 시모와의 관계에서 버림받을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니 제 시모나 신우이처럼 뭔가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꼭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행동하든 당연하게 내 곁에 남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이만 사연을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요즘 날이 제법 쌀쌀해졌는데 모두 감기에 항상 유의하시길 바랄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